이번 시간에는 세컨드 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세컨드 하우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두 번째 집을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세컨드 하우스도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시골이라든지 또는 근교에 자기가 살고 있는 원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그 집 말고 또 다른 이제 거주 공간을 마련해서 주말이라든지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주거 공간, 그걸 이제 세컨드 하우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중년 되신 분들이 세컨드 하우스 또는 이제 전원주택을 많이 장만하고 싶어 하는데 이 세컨드 하우스를 준비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패하거나 후회할 수 있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컨드 하우스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하게 많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는 어떤 기능적인 거, 뭐 구조적인 거, 설계적인 거 이런 걸 다 빼고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차원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을 하실 때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입지라는 것은 뭐 풍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원 주거지에서 세컨드 하우스까지의 그 이동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컨드 하우스를 이제 마련을 할 때 뭐 도심에서 멀리 떠진 바닷가라든지 기타 뭐 계곡이라든지 아주 주변 풍경이 좋고 공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집에서의 이동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게 되면 굉장히 낭패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도시에서 세컨드 하우스까지의 도착거리는 1시간 이내가 가장 적당하다. 또 그러한 곳에 세컨드 하우스를 준비하실 것을 제가 이제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그런 경우에는 세컨드 하우스가 이제 별장의 그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몇 주 또는 뭐 한 달 정도의 이런 긴 휴가를 갖고 그런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세컨드 하우스에서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 금요일이라든지 토요일 날 이 세컨드 하우스를 오게 되잖아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은 일단 주말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게 되죠. 그래서 한 뭐 2시간,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면은 일단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와가지고 도시에서의 그 지친 심신을 달래려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텃밭에는 막 뭐 잡초가 막 우거지고 막 거미줄 끼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잔디밭에는 뭐 막 여러 가지 지저분한 풀들이 막 나와 있고, 그러면은 쉬러 온 게 아니고 그때는 그거를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노동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 7월달, 8월 같은 아주 무더운 날씨에, 그지? 세컨드 하우스에 쉬러 왔는데 막상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짜증부터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작 쉬러 온 게 아니고 그 세컨드 하우스를 관리하러, 유지 보수하러 온 게 돼가지고 원래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1시간 이내에 짧은 거리에 있게 되면은 아주 가볍게 이렇게 와가지고 적당하게 이러한 주변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휴식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 거리가 멀게 되면은 일단 출발할 때부터 상당히 부담감을 갖게 되죠. 거기까지 가는데 또 차 밀리고 짜증나. 그래서 부담감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컨드 하우스를 자주 못 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매주마다 오던 게 뭐 2주에 한 번씩 오게 되고 3주에 한 번씩 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겨울 같은 때는 아예 오지도 않게 돼서 원래 자기가 세컨드 하우스에서 즐기고자 했던 그런 거하고 이제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재벌이나 부잣집처럼 그러한 세컨드 하우스 별장을 관리할 수 있는 뭐 관리인을 상주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동거리가 짧아야지만이 올 때 가볍게 오고, 그래서 또 세컨드 하우스에서 그 밀렸던 여러 가지 뭐 주변 정리를 함에 있어서도 큰 육체적으로 부담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런 또 경제적인 것하고도 굉장히 그 밀접하죠. 거리가 멀게 되면 일단 왕복할 때 그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비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그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고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한 곳은 경남 밀양에 있는 교외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시골이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운전을 해서 오게 되면 한 50분 정도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시외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무궁화열차를 또 이용하게 되면 한 50분이면 충분히 이제 올 수 있는 거리니까 큰 이제 부담은 없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는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컨드 하우스를 지을 때 도심에서의 어떤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내가 마음껏 이런 환경을 즐겨보자 그래가지고 집을 굉장히 크게 짓는 그런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후회하고 또 실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의 전반적인 추세는 집의 좀 면적을 줄이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자 하는 것이 이제 대세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농막도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조그만 그 대지에 컨테이너 같은 그 농막을 갖다 놓고 즐기시는 분도 많게 되는데, 아무리 적게 농막을 갖다 놓고 세컨드 하우스를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토지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1억 이상은 들죠. 저도 주변에 보게 되면 농막 갖다 놓고 생활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옆에서 여러 가지 설치 비용을 이제 지켜보고 또 물어보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1억은 깔고 들어가죠. 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그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1억을 세컨드 하우스에 투입하지 않고 도심에서 그것을 내가 문화활동이라든지 레저 활동 같은데 쓰게 된다. 그렇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고 아주 그 유용하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돈이죠. 뭐 국내 여행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일주까지는 못하더라도 해외 웬만한 곳은 부부끼리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세컨드 하우스를 짓게 되면 딱 잠기게 되잖아요. 물론 그 잠긴 상태에서 또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다른 또 뭐 여행도 다니시고 이런 여유가 있다면은 그거는 뭐 그 별개의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그러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서 그런 큰 돈을 쓰게 되면은 그 돈이 잠기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돈이 잠기게 되는 것 그 이상, 다시 말해서 도시에서 즐길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것을 그 1억이 잠긴 거에서 그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심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1억 이상의 그런 돈을 투입을 해서 시골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도심에서는 여러 가지 번잡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뭐 문학이라든지 또 창작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분이라든지, 또는 저와 같이 악기 같은 걸 좋아해갖고 뭐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소위라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제 도심에서는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가 1억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얻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할 때는 내가 도심에서 즐길 수 없는 그 무엇을 시골에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경제적으로 이제 기회비용이죠. 말하자면 그 기회비용을 시골에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세컨드 하우스를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나는 세컨드 하우스가 필요한가 하는 전원주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보통 세컨드 하우스를 이제 마련하신 분들은 크게 그 두 가지의 그 동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도심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접고 시골에 와서 전원주택에 생활하는 거, 이거 귀촌이라고 그러죠. 귀촌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심에서 자기가 누려왔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또는 뭐 지인들이라든지 또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맺어진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시골에 있게 되니까 그로 인한 어떤 단절감, 어떤 고립된다는 느낌, 뭐 그런 것 때문에 도심의 생활도 즐기면서 그 다음에 또 시골에서 전원 생활해 주는 또 여러 가지 즐거움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 이런 분이 이제 세컨드 하우스를 준비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컨드 하우스나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에 집이 없게 되면 돌아갈 곳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컨드 하우스나 전원주택이 도심의 아파트처럼 뭐 황금성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이것이 매매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돌아갈 장소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왜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느냐? 저의 이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50 초 중반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나중에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그 생활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아침에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나갔다. 그러면 저녁 때 돼야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직장에 나가 있는 그 동안에 우리 가족들은 뭐 하라고 했을까? 특히 아내 같은 경우에, 그럼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은 이제 같이 이제 남편에게 식사를 해서 직장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녁 때는 어떻게 돼요? 남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회식이라도 이래서 이제 밖에서 저녁을 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들어오는 저녁 시간까지는 자유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레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내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형성되는데, 퇴직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균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부인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남편이 그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이 또 부담스러워서 뭐 등산을 간다든지 기타 야외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부인에게도 뭐 스트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겠다. 그럼 결국 심적인 부담을 주게 되니까 제가 좀 눈치를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해가지고 집에서 내가 어떤 은퇴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눈치를 보는 생활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노년의 품격이다, 그죠? 중년의 품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도 어떤 그 시골에 이런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아내는 아내대로 원래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생활, 내가 추구하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컨드 하우스를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이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가가지고 아주 그 멋있게 그 아름드리 이런 나무를 보게 되면 그걸 끌어안고 막 속삭여주고 막 그래요. 쓰다듬으면서, 나무야, 너 참 건강하게 잘 컸구나. 너 참 멋진 놈이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렇게 토닥토닥 다정하게 말을 걸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시골에서 이렇게 뭐 농작물을 가꾸는 것도 무척 좋아하고, 특히 뭐 정원에서 나무 가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이제 배우고 연주하는 거를 무척 즐기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심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퇴직 후에 마음껏 즐겨보자, 그런 생각에서 이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지 또는 지인이라든지 친구가 갖고 있는 세컨드 하우스를 보게 되면 잔디는 파랗게 단장이 잘 돼 있고, 그죠? 아주 그림 같은 이런 그 전원 속에 있는 그 집을 보게 되니까 나도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그 유지 보수 관리에 많은 그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을 할 때는 과연 내가 이런 그 전원주택에서의 그 생길 수 있는 뭐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또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어떤 자기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이제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깔끔한 모습, 그것이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멋있는 장면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일주일 뒤에 그대로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 사이에도 잡초도 많이 자라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관리해주지 않게 되면 그것이 많이 여러분이 보았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서 좀 많이 변해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저도 세컨드 하우스를 막상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뭐 후회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도심의 아파트랑 황금성이 있어가지고 막 후닥닥 팔아치우고 또 도시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세컨드 하우스를 좋아하는 걸 떠나서 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이 되어 있는가, 자세는 되어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컨드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데 대지를 구입을 한 다음에 농막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3년 정도 제가 그 농막에서 주말마다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오이, 마늘, 뭐 양파, 고추, 온갖 이런 농작물을 심으면서 정말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그 전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한번 시험을 해봤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텃밭에 농작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묘목을 심어서 가꾸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3년차 되는 해에 이제 내가 세컨드 하우스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에 제가 직접 세컨드 하우스를 설계를 해가지고 테스트 기간 3년이 지난 다음에 4년차 되는 해에 이 세컨드 하우스를 이제 지었는데,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현재 세컨드 하우스가 있는 자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컨드 하우스를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7년, 그다음에 집을 딱 지어서 지금 생활한 거는 만 4년이 돼 가는데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또 이렇게 세컨드 하우스를 지어서 이제 밀양에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있다 보니까 또 주변에 세컨드 하우스 생활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하고 또 자연스럽게 또 커뮤니티가 형성돼 가지고 자주 만나서 음악 활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유튜브나 뭐 그다음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세컨드 하우스를 지을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뭐 설계, 기능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컨드 하우스를 준비함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팁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세컨드 하우스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어떤 정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지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이 방송이 여러분이 세컨드 하우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